안녕하십니까. HP 아르바의 한창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위치추기를 위한 FTM 기술에 대해서 얕고 넓은 이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추기 하면 내비게이션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핸드폰에서 내비게이션 활용할 때도 자기의 위치를 기반으로 목적지까지 라우팅을 계산해서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고 있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도에 나의 위치를 우선 선정을 하고 내가 가야 할 타겟 데스티네이션을 어떻게 빠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경로를 확인하는 거죠. 이러한 위치 추적 기술 관련돼서는 야생동물의 위치 추적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GPS하고 LTE 그리고 배터리를 내장한 하나의 기기를 야생동물 등이나 발에 이렇게 묶어서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야생동물이 어디로 경로를 이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추적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애완동물의 위치 추적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긴 태그라고 하는데요. 이 태그는 BLE 시그널과 LTE 업링크 그리고 GPS 포인트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위치에 관련된 부분에 맵에 표기되는 것은 핸드폰의 앱에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애완동물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하기도 하고, 뭐 한 달 주기로 어느 포인트를 지나다니는지를 이제 그 맵화해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위치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치축이라 함은 실외에서 GPS 신호 기반 단말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뭐 야생동물 그리고 애완경 같은 위치를 측정을 할 때는 GPS 신호 기반을 통해서 단말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걸 활용을 합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단말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위치를 추적을 하는 거죠. 근데 실내에서 와이파이 신호 기반 단말 위치 추적하는 방법은 GPS를 실내에서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와이파이 시그널 기반 태그나 BLE 기반 태그를 활용을 한 위치 추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치 기반, 와이파이 기반의 위치 추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아루바 에어웨이브의 플로우 플랜의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AP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 AP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의 위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도면에 표기를 하게 됩니다. 몇몇 챌린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무선에 접속을 하고 있어야만 단말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AP 입장에서는 단말의 시그널을 계속 송수신하면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하고 있지 않으면 단말의 위치를 계산할 수가 없죠. 두 번째입니다. AP의 위치를 수동으로 도면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AP의 위치를 설치 당시에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도면에 이 AP를 위치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 AP의 위치 자체가 틀어지면서 전체 단말의 위치도 틀어지게 되는 형국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AP가 예를 들어 교체가 됐어요. 또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면에서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AP 위치가 원래 여기였는데 이 AP를 위치 변경을 여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치 자체에 오차 범위가 생기게 되겠죠. 기존의 도면에서는 여기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 위치가 여기에 설치되었다고 변경하게 되면 그만큼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AP도 변경이 되게 되면 이 AP가 다른 AP로 RMA 처리하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이유로 다른 모델로 변경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에서 그 변경된 AP를 새로운 AP로 변경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그 또한 이 AP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도면에 반영하는 위치는 항상 오차가 있죠. 제가 볼 때 여기 문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AP를 로케이션 했지만 사실은 이게 잘못된 위치일 경우일 수도 있고 실제로 2, 3m의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위치로 디플로잉, 그 도면에 디플로잉 할 수 있죠. 그러한 오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면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이 도면에 위치한 단말의 트래킹 부분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릅니다. 처음에는 맨 처음 AP를 설치하고 이 도면에 AP의 위치를 선정할 때는 정성스럽게 했다고 하지만 이게 관리되지 않으면 이 전체 도면의 위치 값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처지의 어, 형국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GPS를 결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실내이기 때문에 GPS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동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위치 추기를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 추기를 위한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는가? 즉, 실외에서는 인공위성 GPS 포인트가 있죠. 근데 실내에서는 GPS 포인트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사용을 해야 되고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P의 위치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정확한 위치 계산을 위해서는 삼각측량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삼각측량법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따라서 최소한 삼각측량법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3개 이상의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게 되고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인공위성의 수신 감도가 있어야 되고 AP의 경우에도 최소 3개 이상의 AP로부터의 신호로 수신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겠습니다. 즉 인공위성 보면 A, B, C 인공위성의 각각의 거리 측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 오차 보정을 하기 위한 인공위성도 하나 더 두게 됩니다. 그래서 추기점은 3개 이상의 인공위성 포인트와 오차 보정을 하기 위한 포인트를 총 계산해서 자기의 추기점을 계산하게 됩니다. 삼각측량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삼각측량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각측량 3개의 각이죠. 그래서 적어도 3개의 레퍼런스 포인트로부터 각각 측정하는 거리입니다. 여기 AP 1번, 그리고 여기는 AP 2번, AP 3번이 있습니다. AP 1번부터 측정하고자 하는 거리를 D1, AP 2는 D2, AP 3번은 D3라고 하겠습니다. D1 거리와 D3 거리를 만족하는 포인트는 이 포인트, 이 붉은색 점과 이 별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AP1에서부터 D1 거리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D3도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즉 이 점과 이 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D2의 거리를 만족하는 포인트는 이 점밖에 없습니다. 별표는 될 수가 없겠죠. 즉 자기의 위치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레퍼런스로부터 3개의 디스턴스 값을 가져야만, 거리 값을 가져야만 정확하게 측정하는 측정값 포인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삼각측량법입니다. 인공위성 같은 인공위성으로부터의 GPS를 수신해서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즉, 실내에서는 GPS 신호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A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P 1번, AP 2번, AP 3번이 있다면 삼각 측량을 사용을 해서 기법을 사용을 해서 AP의 위치가 GPS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신호 기반 와이파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SNR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신호가 세게 들리느냐라는 기준으로 위치 측기를 할 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m 이상의 거리에서 오차 범위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볼게요.
여기에 시그널 스트렝스는 SNR 기반입니다. 즉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60이라는 신호의 60dB라는 신호의 세기는 상당히 세게 들리는 크게 들리는 거고요. 여기 밑으로 가서 10이라는 dB의 신호는 AP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신호가 좀 약하게 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SNR 축이고요. 오른쪽 X축은 거리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호 세기가 세다는 얘기는 그만큼 AP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이 있는 거고, 신호의 세기가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는 AP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즉 AP로부터 단말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0dB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신호의 세기가 가장 적절한 신호의 세기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AP를 설치를 할 때 단말로부터의 SNR 값이 30dB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AP를 설치하고 있죠. 그래서 30dBm이라고 하는 신호의 세기는 어느 정도에서 걸리느냐? 한 3에서 4m 요 사이에 있는 단말의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4m 정도로 되면 24.4dB죠. 즉 30dB와 24.4dB의 요 갭만큼 약 5.6dBm만큼의 갭만큼의 차이가 있죠. 수치가 잘못됐네요. 3.6이나 5.6입니다. 지금 5.6만큼의 차이가 나면 1m 정도 멀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18.2dB에서 16.4dB, 1.8dBm으로 18.2dB의 요 거리에서 16.4dB로 가는 요 거리까지로 가면 여기도 한 2에서 3m 정도의 차이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봤을 때의 이 차이 5.6의 dBm보단 1.8dBm은 상당히 낮은 차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0m 이내로 가면 그나마 거리의 변화에 따른 신호의 높낮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측이 가능하지만 10m 이상이 되면 이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죠. 여기 기울기가 높고요. 기울기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조그만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 단적인 예로 10dB와 9.4dB가 있죠. 0.6dB입니다. 0.6dB면 누군가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도 0.6dB의 신호 차이에 흔들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거리의 차이는 약 4에서 5m 이상의 거리 차이가 보일 수 있죠. 따라서 신호 감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오차 범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점점 거리가 길어지면서 신호 감쇄가 급격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그 신호의 차이로 거리 측정하는 알고리즘, 그러한 기법으로 사용하는 위치 측위는 상당한 오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FTM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M 기술은 802.11MC 표준화 기술인데요. Fine Time Measurement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호 세기 기반의 거리 측정법은 오차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FTM 기술은 시그널 스트렝스, 신호의 세기 기반이 아닌 시간 지연에 신호를 보내고 받는 시간의 딜레이 타임에 따른 거리 측정을 하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을 여기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말이 있고요. 여기 AP가 있습니다. FTM을 시작하겠어 라고 하는 단말에 FTM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고, AP는 알았어 시작해 라고 해서 에크 패킷을 보낸 후에 FTM을 시작하는 첫 번째 패킷을 보냅니다. 이 T1이라는 시간으로부터 T2라는 시간까지 걸리는 요 시간의 델타 T1 값, 요 값을 하나의 보내는데 걸리는 지연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TM 첫 번째 패킷을 잘 받았어 라고 단말이 에크 패킷을 보내죠. 에크 패킷을 보내는 T3부터 T4까지 T4 빼기 T3 여기 델타 T4, 3 값이 여기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송신, 수신하는데 걸리는 전체의 딜레이 타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요 딜레이 타임 파란색 델타 t의 값과 여기 두 번째 파란색 델타 t의 값이 전체 걸리는 시간 지연 패킷을 보내고 받는데 전체 걸리는 시간 지연의 총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도식의 그림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이 시간 지연에 따른 거리 측정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기술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호의 수신, 그 다음에 전송, 시간에 대한 지연에 기초를 하죠.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데 필요한 신호의 시간과 신호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리는 이 지금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 곱하기 전체 이 걸리는 딜레이 타임, 파란색 딜레이 타임의 평균치와 이 빛의 속도 곱하기를 하면 전체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루바 AP의 경우에는 GPS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AP의 위치가 자동으로 표기됐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면에 AP의 위치가 변화했을 때 뭐 리모델링이거나 아니면 AP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이랬을 때 자동으로 도면에 디플로잉이 되고 업투데이트 된다면 이 지도의 도면의 위치 측위는 지속적으로 사람이 수동의 개입이 없이 지속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GPS와 Fine Time Measurement 앞서 말씀드렸던 802.11 MC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맵을 사용을 하고 건물의 층이 여러 층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고도계의 고도값을 활용을 한다면 도면의 AP의 위치는 그야말로 전자동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GPS와 클라우드의 맵과 이 도면의 로케이션을 FTM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GPS와 FTM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P는 통상적으로 창문 근처에 설치하기도 하고 건물 안에 설치하기도 하죠. 근데 그 중에 앵커 AP라고 하는 AP를 GPS 수신이 가능한 AP를 창문 근처에 두게 되고 이 창문 근처에 두게 되는 이 앵커 AP는 GPS 값의 신호에 기반으로 위치를 맵에 포인팅하게 되고요. 이 네 개의 GPS 기능을 탑재한 AP가 앵커 AP가 된다면 그 이후로 여기 중간에 AP가 설치하게 되면 이 AP와 AP의 거리는 FTM을 기반으로 거리 측정 기반으로 해서 그 포인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상대적 좌표값을 갖게 됩니다. 즉 GPS 포인트로 앵커 AP가 설정이 되면 나머지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AP의 위치 값은 자동으로 디플로잉 된 도면에 자동으로 디플로잉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좀 더 도식화하겠습니다. 셀프 로케이션 관련된 부분은 셀프 로케이팅을 AP가 GPS로 해서 자기의 위치 앵커 AP를 잡고요. 이 위치 앵커 AP로부터 GPS를 받지 못하는 AP, 수신이 거리가 되지 않는 AP의 위치나 또는 GPS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AP와 FTM을 기반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삼각 측정으로 AP의 위치를 각각 디플로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P로부터 단말을 통신하게 되고요. 이 단말도 아까 FTM 기법으로 자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루바의 셀프 로케이팅 모델은 크게 오픈 로케이트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오픈된 로케이션 방식인 FTM 802.11 MC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파트너도 여러 가지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이 파트너들도 저희의 아루바의 FTM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모두 무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GPS로부터 앵커를 잡고 거기에 각각의 거리는 FTM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실내에 있는 GPS를 활용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거나 GPS가 탑재되지 않은 AP의 경우는 자기의 위치를 이 앵커 AP로부터의 상대적 거리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 오픈 로케이트는 단말이 AP에 접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접속하지 않은 단말이 자기의 위치를 여기 FTM 기술을 통해서 위치 측정을 추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AP가 FTM을 지원하나요? 라는 질문과 GPS는 어떤 것이 있나, GPS를 탑재한 모델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아루바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 모든 AP는 FTM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 시리즈 중에 630과 650 시리즈는 GPS를 탑재하고 있고요. 여기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750 시리즈와 730 시리즈도 GPS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루바는 단순히 이제 통신을 하거나 와이파이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시그널 스트렝스 베이스의 위치 추기를 할 뿐만 아니라 FTM 기술을 통한 좀 더 오차 범위가 적은 위치 추기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션을 통해서 아루바의 오픈 로케이팅 솔루션과 FTM의 이해가 되는 세션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